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태블넷과 노턴의 정리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 5.2까지 지난주 했고요. 이번 주에는 5.3 태블넷과 노턴의 정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태블넷의 정리하고 노턴의 정리 많이 유사합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태블넷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화번과 연결되어 있는 직렬 저하로 나타낸다는 거고요. 노튼의 정리는 전류원과 병렬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위쪽에 있는 그림이랑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등가적인 그림입니다. 물론 위에 있는 그림은 전화번호로 나타냈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전류원으로 나타냈지만 사실상 이 두 개의 그림은 등가적이고요. 전류원으로 나타냈을 때 회로 해석이 편할지 또는 전화번호로 나타냈을 때 회로 해석이 편할지는 회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태분한 정리와 노튼의 정리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태분한 또는 태분인이라는 말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발음 그대로 읽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우리 교재는 원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태분냉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수업 중에 계속 태분 안으로 읽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태분한 정리는 프랑스의 공학자 태분한에 의해서 시작된 거로 부하를 제한 회로 전체, 아무리 복잡한 회로 전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더라도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걸 다 나타낼 필요 없이 딸랑 전화번 하나, 독립전화번 하나와 거약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 하나로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 하더라도 등가 대칠 수 있다, 등가 대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게 태분안의 정리고 또 증명까지 됐죠. 노트는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전화번이나 전류원 얼마든지 이 전원을 변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네, 유명한 연구소죠. 벨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과학자 노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무리 복잡한 해, 전원이 여러 개 있고 저항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아무리 복잡한 회로도 전류원 하나와 독립전류원 하나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등가 저항 하나면 아무리 복잡한 회로도 간단하게 이렇게 등가 대치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리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 태분한 노튼의 정리는 최대 전력 전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하를 연결할 때 내가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부하는 무엇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니까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한의 정리를 갖다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요. 또는 이제 노트의 정리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개방 상태에서 측정된 전압, 이게 이제 개방 시의 전압이거든요. 개방 시에 걸리는 전압과 개방시키고 바라봤을 때 등가적으로 측정되는 저항을 우리가 태분한 저항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 하더라도 독립전압 하나와 직렬로 연결된 저항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V0를 놓고선 여기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 이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요. 이제 얘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A 단자와 B 단자 사이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A 단자와 B 단자 사이에 부하 저항이 달려 있었던 것을 떼야 되겠죠, 그렇죠? 부하 저항을 떼어내고 거기를 단락시켜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단락시킨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쇼트서킷 전류 ISC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이번에는 전원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출력에 V0를 넣었을 때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봅니다. 출력 전류죠. I0라고 하는데 지금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중첩의 원리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데요. 사실 지금 보시면 전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V 오픈 서킷, 그러니까 개방 상태에서의 등가 측정 전압, 그 다음에 부하에 걸리는 전압, 이 두 개의 전압이 있는데 하나씩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1번, 왼쪽에 VOC만 존재하는 경우 그때 측정될 전류를 ISC라고 하고 반대로 전원을 제거했죠. 2분의 V0만 존재하는 경우 중첩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흐른 전류를 우리 출력 전류 I0라고 하는데
전체 전류는 우리가 이 회로에서 흐르고 있는 전류 I를 구하려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ISC였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I0였으니까 I0와 ISC를 합한 거랑 같겠죠. 그쵸? 이때 I0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I0를 구해보면 그때는 저항이 RTH가 있고 전압은 V0가 있는데 이 전압 방향이 좀 뒤집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V0 거기에다가 이제 쇼트 서킷 전압을 더한 거가 되잖아요. 요 값이 돼서 여기다가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전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개방 상태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태분한 저항과 단락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 그래서 전체 전류라는 것은 출력 전압의 반대 방향입니다. RTH로 나온 출력 전압의 저항과 오픈 서킷, 개방 상태 전압을 태분한 저항으로 나눠준 두 전류의 합이 되는데 따라서 출력 전류는 오픈 서킷의 전류에서 태분한 저항과 전류에서 걸리는 전압을 뺀 것이랑 같다는 거죠. 자, 이제 태분한의 정리에 대한 증명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해석하고 어떤 부하가 가장 적절할지를 다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태분한을 해석할 때 몇 개를 좀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회로 안에 독립 전원만 존재한다. 쉬워요. 제일 쉬운 케이스죠. 아주 쉬운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1단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독립 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종속 전원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단계 문제 조금 어려워요. 자, 만약에 독립 전원만 있다, 그럼 개방 상태의 VOC와 그 다음에 단락 전류 ISC 그리고 RTH, 태분한 등까지 세 개의 측정이 다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값들이 이런 것들인데 개방 상태일 때 전압과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태분한 등가장 이걸 구하는 게 좋은데 독립 전압만 있는 경우라면 A, B, C가 모두 다 구해져요. 종속전을 만약 포함하고 있다.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개방 상태의 전압, 개방회로 전압과 그다음에 단락시켰을 때 전류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태분한 등가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분한 등가정은 어떻게 구하느냐? 개방 상태에서의 전압 VOC를 단락 상태에서의 전류로 나눠주면 그게 태분한 등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개를 독립적으로 모두 다 구하는 게 아니라 RTH는 VOC와 ISC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단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진짜 어려운 3단계 문제, 3단계 문제는 뭐냐면 해필 이런 경우죠. 종속 전원만 있는 경우, 종속 전원만 있으면 회로가 스스로 구동을 못해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으면 독립 전원은 스스로 구동을 하지만 종속 전원은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얘가 구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작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VOC도 구할 수가 없고 ISC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얘도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0이 아닌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데 테스트 전압 뭐 1V라든가 또는 시험 전류 1A를 외부에서 인가해서 그때 흐르는 전압 전류 또는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서 RTH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단계가 조금 어려운데요. 전문대에서는 보통 독립 전원만 있는 회로만 다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거 말고 태분한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데 4년제 대학에서는 종속 전원을 포함한 회로를 무시할 수가 없죠. 이번 중간고사 어떠셨나요? 종속 전원 포함한 문제가 많이 어려웠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초절점 초마디 초메시 있는 문제 또는 종속 전원 있는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상위 클래스에 든다. A뿔을 노릴 수 있는 상위 클래스에 든다. 종속 전원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초마디나 초막로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A뿔까지 바라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태분한 노튼의 정리도 내가 뭐 B 정도의 핵점만 필요하다. 뭐 독립 전원만 있는 회로를 풀 수 있으면 B는 당연히 확보가 되는 거고요. 종속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A를 바라볼 수 있는 학점이 되는 건데 종속 전원만 있는 회로도 내가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A뿔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실력을 갖추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태분한 노트의 정리에 대한 그 증명 예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왼쪽에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어요.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출력단에서 전압 V0를 걸어줘요. 이 V0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A와 B 사이에 같은 전압을 걸어줘. 예, I0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전압을 제거하지 않고 단락을 시켜요. 단락을 시키면 흐르는 전류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요? 예, IS, 예, 단락 전류를 구하죠. 그래서 단락을 시켰을 때의 단락 전류와 예, 출력에다가 V0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0 값, 이 두 가지를 합침으로 인해서 안쪽에 있는 회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실제 전류는 뭐다? 단락 전류와 출력단이 V0, 단락이 아닌 상태죠. 이건 영전일 때 흐르는 전류와 영전이가 아닐 때 흐르는 전류를 합치면 실제 전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분한 등가정은 V0를 I0로 나누어 주면 그게 저항값이 되죠. 이 방향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저항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저항이라 해서 TH로 씁니다. TH, 태분한의 TH를 갖고 쓰는데 태분한 등가 저항은 V0를 I0로 나눈 거다. 출력 전류를 출력 전압을 출력 전류를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 저항은 마이너스를 갖지 않습니다. 실제 전류는 어떻게 된다? 그 전류에다가 단락 전류를 합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I가 0이 되는 경우다. 전류가 0이 된다. 그렇게 되면 V5는 V 오픈 서킷이 되는 거고 오픈 서킷이 되면 V0를 나누는 게 아니라 V5 오픈 서킷을 RTH 나눠주는 것이 출력 전류가 되겠죠. 두 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예제 5.7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판서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옮겨서 판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주어져 있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6km에 걸리는 출력 전압 V0를 구해보려고 해요. 여기 걸리는 전압 V0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출력 전압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부하 저항 있죠? 이 6km 이 부하 저항을 제거합니다. 자, 1단계 뭐 한다고요? 부하를 제거하여 개방 회로를 만듭니다. 부하를 제거해서 개방 회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저기 있던 부하 저항을 뭐 했죠? 부하를 제거했습니다. 제거. 자,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V0가 아니라 왜 이게 V0 나왔죠? V 오픈 서킷이 되는 거죠. V 오픈 서킷. VOC가 되는데 이게 VTH가 됩니다. 태분한 등가 전압이 돼요. 자,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전압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구해볼까요? 자, 2mA의 전류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개방이 되어 버려서 개방 상태라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다 왼쪽으로 흘러야 되죠.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전압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Vx라고 할게요. 0V라고 하고요. 자, 2mA가 이쪽으로 다 흐릅니다. 그럼 Vx는 어떻게 되느냐? Vx는 2kΩ 더하기 1kΩ에 즉 얼마냐면 2mA가 흐르죠. 그래서 얼마? 6V의 전압이 걸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6V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V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몇 볼트가 걸렸냐면 여기 3V가 걸렸습니다. 여기 6V가 걸렸고 따라서 VOC 그러니까 VTH는 어떻게 되냐면 VX에다가 3V를 더해줘야 되죠. 따라서 6V 더하기 3V 총 얼마? 9V의 전압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VTH를 구해냈죠. VTH가 9V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자, 1단계 어떻게 한다고요? 부하를 제거하고 뭐 한다고요? 개방 단자의 전압을 구한다. 예, 그게 V 오픈 서킷이 되는데 그게 V 태분한 등가 전압이 된다.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전압이 9V라는 것을 구해냈어요. 자, 그럼 2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2단계. 예. 자, 두 번째 2단계는요. 예, 전원을 제거합니다. 개방 단자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을 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게 원래 여기 뭐가 있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V가 있었어요. 예,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2mA가 있었는데 전압원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압원을 제거하면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예, 등전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등전이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예, 단락시킨다 그랬습니다. 단락. 전류원을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원을 제거시키면 예, 영전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전류는 어떻게 만들어? 개방시켜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쳐다보시면 RTH가 보이시나요? RTH는 얼마인가요? RTH는 2kΩ 저항과 1kΩ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1K 더하기 2K 얼마? 3K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구했습니다. 자, 1단계에서 뭐 구했다고요? 태분한 등가 전압 구했어요. 1단계에서 태분한 등가 전압이 9V라는 걸 알아냈고 2단계에서 태분한 등가 저항이 3kΩ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 복잡했던 이 회로를 다 버려버리고 이 회로를 다 버려버리고 딸랑 어떻게 만들면 된다? 전압원 하나와 VTH라는 전압과 RTH라는 VTH와 RTH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죠. 직렬로. RTH는 지금 3kΩ이고 VTH는 9V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떼어냈던 부하 저항을 다시 붙입니다. 제거한 부하 저항을 다시 연결합니다. 연결. 자, 회로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태분한 등가 회로를 만든다. 자, 3단계 태분한 등가 회로를 그린다. 태분한 등가 회로는 어떻게 그리죠? 태분한 등가 전압과 VTH와 태분한 등가 저항 RTH를 직렬로 만들면 되죠. 직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직렬로 갖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부하장을 다시 갖다가 붙여버렸어. 자, 그리고 나서 출력 전압을 구해봅니다. 출력 전압을 구하면 V0는 3K와 6K로 전압을 나눠 가져야 되죠. 몇 대 몇? 3대 6이니까 얼마? 1대 2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VTH 전압을.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3kΩ 더하기 6kΩ 중에서 6kΩ에 걸리는 VTH 전압이다. 따라 3K 더하기 6K에 걸리는 9V다 라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6V가 나왔네요. 그래서 회로의 출력 전압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 이거 그냥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태분한 등가를 안 쓰신다면 이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아마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돌린다고요? I1, 뭐 I2에서 돌려요? 아이고 이거 초메시인데? 아니면 뭐 이렇게 풀어요? 여기 아까 제가 표시한 것처럼 접지 찍고 VX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전류, 이렇게 가는 전류, 이렇게 가는 전류에서 K실 마디의 척법을 쓰나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푼다고요? 부하를 제거해서 개방 상태로 만든 다음에 개방 상태의 전압을 측정하고
또 개방단자에서 바라본 그 저항값을 측정해서 태분한 등가 전압과 태분한 등가 저항의 직렬 형태로 회로를 대치합니다. 좌측 부분을 대치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타난 이 부분이 회로의 이 부분이 이렇게 등가화 시킨 거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파란색은 그대로 다시 이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걸 태분한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할만한가요? 그러면 노튼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노튼의 정리. 노튼 보여드릴까요? 태분한하고 노튼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하정을 떼내는 건 똑같아요. 자, 이 회로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하정을 떼냅니다. 자, 얘를 제거합니다. 자, 1단계 뭐라고요? 1단계 부하를 제거한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는 부하를 제거한 다음에 개방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부하를 제거하고 여기를 단락시켜요. 왜 단락시키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 얘를 뭐라고 한다? 쇼트 서킷 전류, ISC라고 해요. 단락시킨 다음에 단락 전류를 구할 거예요. 이 단락 전류가 뭐가 되냐면 이게 노튼의 등가 전류가 됩니다.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전류 어떻게 구하죠? 전류 구하실 수 있나요? 자, 2mA가 어디로 갈까요? IN을 구해야 되는데 IN은 2mA 전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잘 안 보일 때는 분리시켜서 보면 되죠. 이게 잘 안 보이실 때는 이렇게 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전류원을 제거할게요. 중첩이랑 똑같은 거죠. 나는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만 이따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봐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 ISC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3V고 3kΩ이잖아요. 그러니까 3V를 1kΩ 더하기 2kΩ로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 1mA가 흐르겠죠. 그쵸? 중첩 쓰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중첩.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제거하냐면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제거하는 거죠. 제가 펜이 흰색이 없네요. 회색밖에. 그래서 최대한 이걸로 나타낼게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제거한 전류원은 제거한 자리를 개방시켰잖아요. 여기는 뭐 한다고? 개방시켰지만 전화번호는 제거한 자리를 뭐 한다 그랬죠? 단락을 시켜요. 자, 단락시키면 여러분 생각에는 2mA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쪽은 저항이 없어요. 여긴 저항이 3kΩ이에요. ISC 1로 흐르는 전류죠. 1로 흐르는 전류. ISC2 프라임은 2mA가 다 1로 흘러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ISC는 ISC 프라임과 ISC의2 프라임 중첩에 열려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첩에 열려 있어서 두 전류를 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mA 더하기 2mA 그래서 얼마? 3mA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사실 한 번에 보이거든요. 딱 보면 여기 전압 3V가 있고 따라서 이쪽에서 오는 전류는 얼마? 1mA가 들어오겠네 보이고 2mA가 일로 안 가고 다 일로 가겠네. 그래서 이쪽에서 2mA가 오겠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3mA가 흐를 것 같아 라고 보이면 여러분이 정말 회로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한눈에 이게 보일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전류 3V
3kΩ, 그래서 얼마나 1mA가 들어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전류, 이거는 이제 2mA가 다 일로 와요. 2mA가 이쪽으로 절대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쪽 저항이 있고 이쪽에 저항이 없는데, 세상에 저항 있는 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저항 없는 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중첩을 쓰는 거예요. 3V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하시고, 2mA 전류원만 있다고 해서 구한 이 두 값을 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그게 전체 노튼의 전류. ISC 쇼트 서킷의 전류가 노튼의 전류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노튼 전류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뭘 구해야 되냐면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등가 저항 구하는 방법은 태분한에서 구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개방시켜 가지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되죠. 원래 있던 이 저항 개방시키고, 자, 전압원 플러스 마이너스 있던 것도 제거해서 제거해서 뭐 만드냐면 지금 달랑 만드는 거고요. 전류원 있던 데는 이렇게 개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압원을 제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등전이가 돼야 됩니다. 등전이. 영전이죠. 영전이. 전류원이 때는 뭘 만든다고? 영전류를 만들어야 돼. 영전류. 영전류라는 게 뭐야? 전류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입니다. 개방. 그리고 나서 이제 Rn을 구하는 건데, Rn이나 사실 RTH랑 똑같아요. 독립전원만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1kg 저항과 2kg 저항이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3kg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튼의 전류와 노튼의 등가 저항을 다 구했어. 그러면 이 복잡한 회로를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요령이 생깁니다. 자, 노트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노트는 전류원 하나와 병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이쪽에 있던 이 복잡한 부분을 이렇게 대치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치한다? 전류원 하나와 병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 IN과 병렬로 연결된 RM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떼어냈던 이 저항을 다시 갖다가 다시 붙이면 되죠. 자, 그러면 V0를 한번 구해볼까요? 출력 전압을 구하려고 했더니 3kg와 6kg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V0는 등가 저항을 통해서 구하면 되나요? IN 곱하기 RN과 RL 부하 저항의 병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mA 곱하기 3K와 6K의 병렬이야. 3K와 6K 병렬 합분에 곱하면 되죠. 이게 2K인 거는 이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6 볼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회로를 하더라도 전류원 하나와 병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노튼의 등가회로.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전압원 하나와 등가 저항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태분한 등가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노튼과 태분한 등가회로에 대한 해석 방법을 지금 학습하신 겁니다. 5.7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해본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문제 5.8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출력 전압을 구하래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아직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I1, I2 이렇게 하실 거예요. I3 초메시인데 어려운데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접지 놓고 여기는 뭐 VA, 여기는 뭐 VB, VC 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VC 안 해도 되겠다. VC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3장이 아니라 5장 추가적 해석 기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분한 노튼으로 회로를 등가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있는 8kΩ을 날린 다음에 이제 회로를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복잡해요. 이거 떼도 이 안에 있는 회로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떼고 나면 회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도형으로 나타내 드리자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색깔을 흰색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거 뗐다고 해도 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또는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VA 뭐 V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르면 안 되겠다. 원래 원칙적으로 여기서 자르는 게 맞긴 한데 여기서 자랐다가는 난리 나겠다.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보자 이번에. 어디를 자르냐면 과감하게 확 푹 들어가. 훅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잘라보자. 이만큼을 통으로 날려버리자. 그럼 해석이 좀 쉬울까? 한번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날려버렸어. 이만큼을 날려버리고 들어오니까 해석이 쉽죠. 왜냐하면 이쪽을 태분안으로 나타내기는 쉽잖아.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개방시켰잖아요. V 뭐를 찍는 거지? OC를 보는 거죠. VOC를 보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VOC를 구하라 그러면 2km를 생각하는데 2km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I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 V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이 회로에 존재하지 않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는 3km와 6km 중에서 어디에 걸리는 6km에 걸리는 12V 전압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3K 플러스 6K 중에서 6K에 걸리는 12V 전압이 VOC가 된다. 자, 여기 걸려 안 걸려? 이쪽에 V 안 걸린다. 왜 안 걸린다고? 여기를 개방시켰기 때문에 전류가 0이다. V는 IR인데 R은 지금 2kg지만 I가 0이어서 V가 0이 된다. 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얘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얘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쪽에 저항만 있다고 보는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3K, 6K 중에서 6K 걸린다 했더니 이게 8V가 나오네요. 8V 나오는 거 알았어. 근데 끝이 아니잖아. 등가 저항 구해야 되잖아. 등가 저항을 구하려면 자, 여기서 이번에는 바라보면서 RTH를 구할 건데 RTH 구할 때는 전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전압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거하겠습니다. 얘를 제거하고 전압은 있던 자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전압은 제거한 자리는 단락 등전이 만들기로 했지. 등전이 영전이 그러니까 단락시킵니다. 단락. 자, 그러고 나서 저항값을 한번 재보세요. 저항값 얼마예요? 3K와 6K는 병렬이죠. 2K는 사실 직렬이잖아. 그러니까 RTH는 2K 더하기 3K와 6K가 병렬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3K, 6K 병렬하면 2K잖아. 얼마가 돼? 4K가 된다는 거 알았어. 자, 이렇게 되면 왼쪽 부분의 회로를 대치시킬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이쪽에다 나타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자, 이쪽에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자른 거죠. 여기서 잘라서 얘를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이 복잡했던 이 부분 색깔 이걸로 쓰면 안 되지. 여러분 혼동될까봐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세분한 등가를 이용하게 되면 전압 얼마라고? VTH가 VOC죠, 그렇죠? VTH가 얼마?
8V였어. 이거 갖고 가면 돼. 그 다음에 RTH가 얼마였어? RTH가 4kg였어요. 갖고 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복잡한 회로 이렇게 등가적 대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자르느냐, 이렇게 다시 또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요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자른지는 두 가지를 다 해봄으로 인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을 다 제가 나타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랐어, 내가. 이 부분을 잘랐다고 가정할게요. 이 부분 잘라버리면 이 사이에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이 전압 VOC, VTH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8V 전압 2mA가 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쪽으로는 못 가죠. 그럼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몇 볼트가 걸리냐면 2mA 때문에 248, 8V가 걸려요. 근데 여기 또 8V가 또 있어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여기 전압 필요 없다 그랬죠. 16V가 걸린다는 걸 알아요. 뭐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데 이제 RTH 구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끊는 위치를 지금 왼쪽처럼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훅 들어가서 끊자.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자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더 쉽죠. 2mA 있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2mA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2mA가 이렇게 흘러.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km니까 얼마? 8V가 걸려. 여기도 8V야. 따라서 이 사이의 전압 VOC, VTH는 얼마가 돼? 16V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저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제거할게요.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화번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전화번을 제거할게요. 그래서 0V를 만들 거야. 전류원도 제거할 거야. 자, 전화번 전류원을 다 제거할 건데 전화번을 제거한 자리는 뭐로 놓는다? 단락으로 놓는다. 전류원 제거한 자리는 뭘로 놓는다? 개방으로 놓는다. 라고 하면 여기서 바라본 RTH는 얼마가 됩니까? 저항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4kg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회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왼쪽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전압은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몇 볼트? 16볼트 전압은 하나와 직렬로 연결된 저항 얼마? 4kg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부분을 다시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뭐 있었지? 잠깐 제거할까요? 싹 제거하면 뭐가 있었냐면 여기다 다시 붙여주는 거야. 여기 4kg 있었네. 여기 8kg 있었네. 여기 원래 4kg 있었고 여기 8kg 있었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V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V0 구해지십니까? V0는 이쪽에 4K, 이쪽에 4K, 이쪽에 8K, 여기 16V.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4K 더하기 4K 더하기 8K 중에 V0는 어디 걸리는? 8K 걸리는 16V 전압이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전압 얼마 나옵니까? 그림이 있는데 참. 교재에 그림이 있었는데.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이걸 갖고 구하니까 8V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태분한
할만한가요? 아니면 많이 어려운가요?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한 번 끊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태분한 문제는 좀 여러 번 풀어보는 거에 있어서 좀 숙달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다음 예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푸시겠어요? 예제 5.9입니다. 5.9 교재 5.9 예제입니다. 부하 저항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잘라버리면 되죠. 같이 자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개방시켜서 얘를 날려버릴게요. 슝 잠깐만 저로 갈래 좀.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전압을 구해야 되잖아요. VOC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전압이 얼마 걸리는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겠는데. 네, 개방시켰어요. 개방시키고 VOC를 구해야 되는데, 이 VOC가 VTH가 되는 거죠. 전압 어떻게 구해? 두 개의 막로다 보니까 I1, I2 회로를 돌려볼게요. I2는 2mA가 됐으니까 I1만 구하면 되잖아요. 방정식 세워볼까요? 예, 4K의 I1, 2K의 I1 마이너스 I2가 2mA죠. 는 얼마? 6V가 됩니다. 따라서 I1, 6K의 I1은 이 4가 되죠? 넘어가니까 플러스 10V. I1은 6K분의 10이 되네. 이것도 딱 떨어지지가 않네.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VTH는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뭐 V1, 여기를 V2라고 하면 V1은 4K의 I1이 되고요. V2는 2K의 I2가 되거든요. 네, 4K의 I1은 6K분의 4K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3이 들어가 있어. 불편해. 6K 6분의 40, 6분의 40, 3분의 2, 6분의 40, 3분의 20, 3분의 20V가 되는 거고, 자, EKI2, I2가 2mm잖아요. 그러면 4V가 되겠네요. 따라서 VTH는 V1 더하기 V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0 더하기 4가 돼서 3분의 3, 4, 12, 32V가 됩니다. 좀 숫자가 거시기 하죠. 분수로 답을 쓰진 않지만 재대입할 때는 이 분수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항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측정하려면 전원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제거합니다. 자, 여기 원래 뭐가 있었냐면 여기 슉 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6V가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어? 2mA가 있었어. 있었는데, 전화번을 제거한 자리는 뭐로 만든다? 단락으로 만든다. 전류원을 제거한 자리는 뭐로 만든다? 개방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RTH를 구해봐. 그러면 RTH는 어떻게 구하니? 얘랑 얘는 뭐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병렬. 얘는 직렬이죠. 그래서 2K 더하기 2K 병렬 4K가 되네요. 2K 더하기 합분해가 오니까 2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4K 6분의 8K잖아. 2K 더하기 6분의 8 3분의 4K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분의 10K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VTH 전압이 3분 30이라는 거 알았고 RTH 전압은
3분의 10K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태분한 등가이로를 그릴 수 있겠죠? 예, 태분한 등가이로는 VTH와 그 다음에 RTH를 직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집 나갔던 부하정 6K를 다시 갖다 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V0를 구하라. 그럼 V0라는 것은 두 개가 직렬인 거잖아요. 얘랑 얘랑이 직렬인 중에서 6K가 걸리는 거니까 3분의 10K와 6K 두 저항이 있는데 그 중에 6K 저항에 걸리는 3분의 32V다를 계산해야 되죠. 계산기에 넣고 뚝뚝뚝뚝뚝뚝 두들겨야 되겠는데요. 계산기를 쓰겠습니다. K 빼고 하죠. 6 3분의 10 더하기 6 곱하기 32 3분의 32 했더니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7분의 48 뭐야 이게 6.857 볼트가 출력 전압으로 얻어집니다. 맞나요? 여러분이 푼 거랑? 예, 제가 푼 부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태분한 등가위로, 노튼 등가위로 편한 거 쓰세요. 아마 태분한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물론 노튼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하나 예제를 또 좀만 더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는 독립전원만 있는 문제를 지금 풀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5.10 예제입니다. 자, 어디서 끊을까요? V1을 구하려면 끊으면 되죠, 이렇게. 끊고 나서 전압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쪽은 전류가 안 걸려요. 여기만 걸리죠. 여기에만 걸리죠. 왜 이래? 자, 그러면 15A는 이쪽으로는 못 가요. 다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야 되죠. 따라서 V1은 15A 곱하기 5ohm과 3ohm의 합이잖아요. 8ohm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5 곱하기 8 120V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는 전류원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쵸? 전류원이 없는 걸 보려면 얘를 제거해야 돼. 이거 제거가 안 되네. 어떻게 제거하죠? 제거해 볼게요. 전류원을 제거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본 여기보다는 이쪽이 낫겠네요. 이쪽에서 바라본 RTH를 구해볼게요. RTH는 2ohm, 5ohm, 3ohm이 다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되어 있죠? 네, 10ohm이 됩니다. 10ohm. 자, 그러면 태분한 등가루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전압원 딸랑 하나, 저항 딸랑 하나, 이건 RTH 10ohm, 얘는 VTH 120V로 나타낸다 그랬죠? 네, 이렇게 태분한 등가위로를 그려줘요. 그리고 집 나갔던 부하정을 가져다 붙여야 되죠? 여기 있던 애를 다시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시 붙여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어줍니다. 이렇게 얘는 7ohm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V1을 구하는 거죠. V1은 10ohm과 7ohm이 직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ohm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7 중에서 7에 걸리는 120V다. 70 더하기 7 곱하기 120 해서 계산하니까 이거 숫자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지? 49.41V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5.10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태분한 등가위를 어떻게 푼다고요? 전화번, 전류원, 저항, 뭐 복잡한 회로가 있으면 부하저항을 떼냅니다. 부하저항을 떼내고 뭐를 구한다? 태분한 등가 전압, 오픈 서킷이죠. 를 구한다.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한다. 전류원은 개방시키고 전화번은 단락을 시켜서 바라본 뭐를 구한다? 저항을 구하면 그게 태분한 등가 저항이다. 자, 그 다음에 태분한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직렬로 나타내는 걸 이 복잡한 회로, 이 부분의 회로를 이렇게 간략하게 등가 대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풀었죠. 노트는 어떻게 한다 했죠? 노트는 제거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제거 여기를 뭐해? 단락시켜서 단락 전류가 하는데 그게 이제 노트의 등가 전류가 되고 전류원 개방 전압은 단락시키는 거 똑같죠? 따라서 구한 Rn. 따라서 Rn은 RTH랑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압만 있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타냈으면 전류원 하나와 노트 등가 저항을 직렬이 아니라 이번에는 병렬. 노트는 병렬로 나타내는 거고 태분화는 직렬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병렬로 나타낸 다음에 집 나갔던 부하장을 다시 붙인 다음에 출력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태분한 노튼 등가로입니다. 자, 근데 자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다 어디서든 자를 수가 있어요. 태분화는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는데 어디서 자르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하 8kg만 딸랑 자른다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느 위치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회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붙인 다음에 또 다시 원상태 시키고 다시 또 태분한 또 쓰시면 돼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붙인 다음에 다시 또 붙이고 또 붙이는 거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 전압을 구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조금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을 다 합쳐야만 출력 전압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죠. 어떻게 해요? V1, V2 해가지고 VOC를 구했죠. 자, 전압은 없앤 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락시켜야 되고 전류했던 데는 개방을 시켜서 등가 저항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해지는 RTH, 여기서 구했던 VOC,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나타낸 게 태분한 등가 저항이 되는 거죠. 방금 한 것처럼 여기서 자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자르는 게 훨씬 편하죠. 굳이 여기서 자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자르나 여기서 자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자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잘라서 태분한 등가 전압과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해서 나타내면 그게 가장 쉬운 태분한 등가회로 해석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기본적인 독립전원만 존재하는 경우 태분한 등가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고요. 자, 이제 종속 전원이 있으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종속 전원이 있다 그러면 얘는 스스로 구동하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전압이 0이면 전류도 0이에요. 전압과 전류가 0이면 VP도 0이고 IP도 0이다. 그러면 RTH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속 전원은 스스로 종속 전원만 갖는 회로는 스스로 구동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구동이 불가하니까 방법은 외부에서 인가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보통 VP든 IP든 넣는데 단순히 그냥 1V 정도로 넣는 경우가 좋아요.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5.11 문제를 보시면 종속 전원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얘가 스스로 구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푸는지 그럼 같이 5.11번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독립전원 있는 문제만 풀면 별거 아니었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종속 전원만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구동을 못해요. 예제 5.11입니다. 스스로 구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압을 넣어주는 거죠. VX가 얼마이냐고 물어보면 전원이 없기 때문에 구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압을 넣어주거나 전류를 넣어주는데 전압을 넣어줄 수도 있고 전류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전압을 넣어주는 게 좋을지 전류가 넣어주는 게 좋을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1V라는 전압을 넣어봤어요. 전압을 외부 전압 1V를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그림처럼 그려지죠? 이렇게요.
1V를 인가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쪽 회로로 들어가는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로 흐르는 전류 여기 되죠. I0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전압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냥 1V라고 했으니까 전압 V0는 1V라는 거 알고 있고 I0만 구하면 됩니다. I0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I0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KCL 쓰는 방법 괜찮잖아요. 그러면 I0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하면 되니까. 자, I1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전압을 뭐라고 할까요? VX 여기 전압은 VX, V1 여긴 1V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1V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쪽으로 가는 전류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가는 1번 전류 I1 전류를 보면 I1 전류는 1V 마이너스 V1을 1kΩ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2를 구해볼게요. 여기서 1로 가는 전류 여기가 EVX네요. 그렇죠? 그러면 1V 마이너스 EVX를 1kΩ으로 나눠주면 되죠. 2번 전류 I2 전류요. 그 다음에 1로 가는 전류 I3 전류는 1V를 2K로 나눠주면 되죠.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그게 I0가 됩니다. I0가. 자, 근데 문제가 있네요. 지금 V1도 모르고 VX도 모르잖아요. 여기 안에 보시면 V1 저희 색깔을 쓰면 안 되겠죠? V1도 모르겠어. VX도 모르겠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I0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럼 VX부터 찾아볼까요? 자, VX라는 것은 여기에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VX야. VX 전압은 1V 마이너스 V1이 되죠. 그래서 여기 1번식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VX는 됐어요. 근데 V1을 모르네. V1. V1은 어떻게 구하죠? V1은 여기서 KCL 한 번 더 쓰는 거죠. 여기서 KCL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자, 그럼 1로 가는 전류, 1번 전류를 구해보면 V1을 1K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전류 V1 마이너스 1V를 1K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로 가는 전류 V1 마이너스 2VX를 2K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 다음에 얼마가 돼야 돼? 0. 그러면 식 두 개 세웠죠? 식 3개에서 VX도 구하고 V1도 구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싹 다 정리해 보시면 VX는 얼마가 나왔냐? VX는 7분의 3V가 나왔고 V1은 7분의 4V가 나왔어요. 따라서 I0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되는데 I1은 그래서 구해보니까 V1이 7분의 3mA I2는 7분의 1mA 그 다음에 I3는 2분의 1mA 세 개를 다 더해보니까 14분의 15mA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별로 어렵다. 따라서 I0 드디어 구했습니다. 얼마 나왔다고 I0? 14분의 15mA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죠? 지금 I0 구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태분한 등가조항이요. RTH 구하는 거야. RTH 어떻게 구해? RTH는 출력 전압을 출력 전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출력 전압 1V 줬고 저항은 지금 14분의 15mA라는 걸 얻었거든요. 그래서 구하면 뒤집혀서 15분의 14m니까 킬로옴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렵나요? 종속 전원이 있으면 회로는 스스로 구동을 하지 못한다. 스스로 구동하지 못하는 회로는 어떻게 동작시킨다?
외부에서 전원을 넣어줘서 구한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종속 전원만 존재하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 스스로 구동 못하죠? 종속 전원만 있으면 회로는 스스로 구동하지 못한다. 그럼 외부에서 뭐 해준다? 전을 넣어야 되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V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꼭 전화번이 아니라 전류원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1mA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원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전화번호를 넣어드렸으니 이번에는 전류원을 넣는 경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원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V0를 구해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I0니까 I0는 1mA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번에 구해야 될 건 V0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V0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V0 어떻게 구하지? V0가 뭐야? 이게 V2네. V2가 V0죠, 지금. 뭐를 쓰면 좋을까요? 노드 2개. V1, V2.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드 해석법을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노드에서 자, 1번 노드에서는 1로 가는 전류, 1로 가는 전류, 1로 가는 전류 합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V1 마이너스 2KIX를 2km로 나눠주는 거. 왼쪽 전류죠. 1로 가는 전류. 아래로 가는 전류는 V1을 1K로 나눠주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는 V1 마이너스 V2를 3K로 나눠주는 거. 자, 그럼 0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 노드에서 KCL을 쓰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세 개 세울 수 있죠. 첫 번째 왼쪽으로 가는 전류는 V2-V1을 3K로 나눠주면 되고 아래로 가는 전류는 V2를 2K로 나눠주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는 유입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꼴 우변에다가 1mA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1번식, 2번식을 연립해서 V1, V2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종속 전원 있으니까 하나 더 세워줘야 된다. IX가 있네, 참.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IX. IX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IX네. IX는 V1을 1K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IX를 없애야 V1, V2 식 두 개니까 V1, V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V1이 V2가 얼마가 나왔냐면 7분의 10V가 나왔어요. 자, V2가 사실상 V0잖아요. 그쵸? V0가 V2고 이게 7분의 10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종속 전원만 있는 경우엔 태분화 등가정함을 구하면 되거든요. RTH는 어떻게 된다? V0를 I0로 나눠주면 되는데 V0가 V2예요. 이게 7분의 10이었고 I0는 우리가 1mA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7분의 10 킬로옴이 얻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속 전원만 있는 문제까지 같이 학습을 해봤어요. 다시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종속 전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회로는 스스로 구동하지 못한다. 스스로 구동하지 못하니까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해준다? 외부에서 전압이나 전류를 인가해준다. 외부 전원을 사야만 한다. 지금 같은 5.11번 문제는 1V를 외부에서 인가를 했고요. 5.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mA를 외부에서 인가해서 구동시켜야만 전압 전류가 0이 아니게 되고 전압 전류가 0이 아니니까 RTH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태분에서 진짜 어려운 거는 세 번째, 독립전원과 종속전원을 모두 포함하는 회로입니다. 자, 태분화 또는 노튼 회로를 노튼의 등가 회로를 정리하는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독립전원과 종속전원이 모두 포함하는 회로에서는 개방 회로 전압과 단락 회로 전류를 모두 구해야 돼요. 그래서
V 오픈 서킷과 I 쇼트 서킷을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태분한 등가장을 어떻게 구한다? 오픈 서킷의 전압을 쇼트 서킷의 전류로 나눠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요. 태분의 노튼 등가로를 구할 때 회로를 우리가 분리하잖아요. 여기서도 끊고 여기서도 끊고 뭐 아무데나 끊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종속 전원이 들어있는 회로를 끊을 때는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종속 전원이 들어있는 경우 종속 전원과 제어 변수가 떨어지도록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회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끊을 때 아무데나 끊지 않고 좀 더 신중히 끊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볼까요? 1번에서도 자를 수 있고 2번에서도 자를 수 있고 3번에서도 자를 수 있어요. 원래라면 그냥 여기서 요것만 때리면 되겠죠. 얘만 잠깐 너는 좀 제껴놓고 볼게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같이 끊어볼까 해가지고 이만큼을 좀 빼고 생각해도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끊으면 이만큼이 다 사라져요. 요거만 남죠. 이제 여기서 그리니까 잘 안 되겠어요. 제가 그림을 갖고 판서로 갈게요. 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회로를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는 거죠. 해석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조금 더 끊어. 여기까지 끊으면 되죠. 이렇게 끊는 것도 문제 없어. 자, 근데 여기까지 끊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 보여요, 문제가? 보이세요, 이제? 자, VOC는 얼마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생기죠. IX는 얼마인데 도대체? IX가 어디 갔어요? IX 보이세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까꿍이죠, 까꿍. IX까지 제거하면 안 돼요. IX 이렇게 제거해버리면 IX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을 때 조심해야 돼. 적어도 어떻게 하라고? IX가 보이는 데까지만 끊으라고. 더 밀려나서 여기서 끊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서 끊어도 됩니다. 그럼 각각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되고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럼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5.13번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가장자리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상관없죠? 여기서 끊으면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맨 끝에서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려나간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르고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V제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바라본 전압 구해야 되잖아. 이거 전압 구하려면 어떻게? 여기 걸리는 전류를 통해서 구해야 되네. 해석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구할까? 이렇게 해서 I1 이렇게 IX 이렇게 하면 되나? I1과 IX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V0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서 잘라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자르면 회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타내지네요. 이때 오픈 서킷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IX가 회로를 잘라냈기 때문에 값이 좀 변해요. 그렇죠? 오른쪽이 1kg가 있을 때랑 1kg가 없을 때랑 당연히 그 값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물었던 문제랑 조금 다른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IX 프라임이 됐고 여기도 IX 프라임으로 나타냈어요. 자, 세 번째.
완전히 안쪽까지 더 들어가서 이제 자르면 이번에 어디서 자른다고? 이번에는 여기서 자르겠어요. 이만큼을 잘라내면 회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멘붕이 왔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 IX가 얼마야? IX를 찾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세 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을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어디서 자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자를까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예?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여기 들어가면 IX를 구할 수가 없죠. 여기 들어가면 회로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은 절대 안 돼. 왜 안 된다고? IX가 얼마인지 몰라 절대 안 되고 1번이나 또는 2번을 써야 되는데 2번이 좋다는 게 느껴지실까요? 안 느껴지시나요? 예, 2번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속 전원을 분리하지 않는 조건에서 최대한 바짝 들어가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방법 이 회로를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바로 여기서 자른 거죠. 여기서 잘랐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회로를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오픈 서킷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아까 뭐 I1, I2 할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I1 이렇게 I2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는 접지하고 여기를 VX 이게 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죠? 여기를 우리가 VOC라고 놨고 여기 12V를 아니까 굳이 얘를 미지수를 만들 필요가 없네. 여기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VOC 플러스 12V 이렇게 놔도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KCL 한번 적용해 보자고. 그래서 일로 가는 전류, 일로 가는 전류 1번 전류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VOC 플러스 12V 마이너스 뒤집혔죠. 여기 보세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혔어. 마이너스 2K의 IX 프라임 요거를 1kg로 나눠준 게 1번 전류죠. 그 다음에 일로 가는 전류 2번 전류는요. VOC 플러스 12V를 2K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일로 가는 전류 3번 전류는 VOC를 2K로 나눠주면 되죠. 다 더하면 0이 되네요. 그쵸? 자, 근데 이거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식은 하나밖에 안 썼는데 뭐를 몰냐면 여기서 이거 안 찾았죠? IX 프라임 찾아야 됩니다. IX 프라임이 뭐예요? IX 프라임은 VOC를 2K로 나눠주는 거야 라고 찾았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VOC는 이거 한 번에 넣는 방법 알려드렸죠? 계산기에 계산기 넣는 방법 좀 정리해 드릴까요? 한 번에 넣는 방법 어려우시면 1K분의 X 플러스 12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X 2K분의 X 플러스 12 2K분의 X는요. 이걸 방정식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우리 1차 방정식 넣는 방법 알파 X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 X를
1 K 뺄게요. 알파 X 더하기 12를 2 알파 X를 2 이꼴 제로 시프트 솔브 하고 이꼴 누르셔야 돼요. 에서 구하면 나오나요? X 얼마 나왔나요? X 계산기에 이거 넣어보셨어요? 예, 계산기 돌려보세요. 계산기 돌려보시면 마이너스 6V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종속 전원이 독립 전원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디서 끊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절대 제어인자만 분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이번에는 노튼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노튼으로.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 노튼으로 풀어볼게요. 자, 지금 A, B 요 위치에서 자르기로 했죠? 네, 여기에서 자를 겁니다. 여기서 잘라서 등가회로를 잘라낸 회로를 다시 그리는데 노튼과 태분한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이고. 노튼과 태분의 차이는 떼낸 부분을 개방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VOC를 보는 게 VTH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를 단락시켜요. 단락시켜서 ISC를 구하면 그게 IN, 노튼 등가가 되는 거예요. 노튼 등가.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왜 설명되냐면 얘는 노튼으로 푸는 게 좋은지 태분화로 푸는 게 좋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하를 제거하고 단락을 시키면요. 노튼 전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류를 보면 전류가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2K고 여기는 0K예요. 자, IX2'은 얼마가 될까요? 이겁니다. 이쪽은 저항이 없고 이쪽은 저항이 2kg예요. 2kg 쪽으로 가는 전류는 얼마?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안 갑니다. 이게 0이면 얘도 0이죠. 그러면 회로가 훨씬 더 간단해져요. 지금 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한쪽은 저항이 2kg고 한쪽은 저항이 없어. 그러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가지 누가 2kg 저항이 있는 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2kg 쪽으로는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른다니까. 안 흐르면 얘가 필요가 없,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워드릴까요? 여기 0이 되니까 0을 전압을 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압을 0을 만들려면 등전이 0전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단락을 시켜야 되는 거고. 단락을 시키고 나니까 여기는 1kg, 2kg, 1kg, 2kg가 뭐가 되는 거야? 병렬이 되는 거고 2V 있고 이쪽은 전류 하나도 안 가. 그냥 1로 다 갈 거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ISC를 구해보면 단락 전류를 구해보면 ISC는 12V고 저항은 V를 R로 나눠주면 되죠. V는 12V고 저항은 1kg와 2kg의 병렬이에요. 두 개를 병렬시켜 보면 참 전류 방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고 전류 방에 반대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2V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8mA가 나와요. 자,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잖아요.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하면 RTH를 구할 거예요. 자,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라봐봐요. 종속 전원이 있는 거잖아. 참 종속 전원이 있는 것은 RTH 어떻게 하냐면 V 오픈 서킷을 I 쇼트 서킷으로 나눠주는 거죠. 참.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오픈 서킷의 전압 구했었죠. 위에서. 여기서 구했어요. 얼마 나왔다고? 요거죠. 얘가 V 오픈 서킷의 전압이었죠. 마이너스 6V였고 쇼트 서킷 전류 마이너스 18mA였어요. 그래서 RTH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
킬로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13 문제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이 회로는 이런 복잡한 회로였는데, 자, 종속전에 있는 문제는 전원을 제거하고 태분한 등가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원을 제거 못하기 때문에 개방 전압을 단락전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를 끊어서 나타내게 되면 V 오픈 서킷 전압은 그게 V 태분한 전압이죠. 얼마나 나왔죠 아까? 마이너스 6V가 나왔죠. RTH는 얼마 나왔죠? 태분한 등가 저항은 3분의 1. 너무 많아서 지금 제 버벅거리는 여기까지 하고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6V인데 마이너스 6V가 되니까 방향을 좀 뒤집었습니다. 보이시죠? 방향 뒤집은 거 안에. 그 다음에 3분의 1kΩ RTH와 VTH 직렬 연결한 상태에서 이쪽에 있던 애를 다시 떼냈던 애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떼놨던 애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복잡했던 부분, 이 복잡했던 부분은 이렇게 단순화돼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태분한 등가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결국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V제로 구하는 거잖아요. V제를 구하면 3분의 1kg, 1kg, 1kg가 다 뭐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중에서 1kg 걸린 전압이잖아요. 3분의 1kg 더하기 1kg 더하기 1kg 중에 1kg에 걸리는 얼마? 마이너스 6V 전압.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7분의 18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5장에서 가장 핵심 내용인 태분한 정리를 같이 학습해 봤는데요. 네, 여기서 끊느냐, 여기서 끊느냐, 여기서 끊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각각 끊는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렸고, 제어인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끊으면 이렇게 출력 전압을 구하는 과정까지 해봤습니다. 자, 태분한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태분한 문제는 부하를 제거하고 개방회로 단자에 걸리는 전압, 오픈 서킷 전압, VOC를 구한다. 죄송합니다. 왜 그래 또? 회로를 부하를 제거하고 개방 회로를 만들어서 VOC를 만든다. 이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회로에서 기법들 다 동원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제일 쉬운 경우라고 했죠. 1단계 문제. 독립전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푼다고? 전화번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서 다 0으로 만든 다음에 개방 단자에서 바라본, 이쪽에서 바라본 RTH를 구하면 되죠. 만약에 또 종속 전원만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구동을 못한다. 그래서 뭐 한다고? V0 또는 1V 또는 I0 얼마? 1 미리암페어도 좋고 또는 1암페어일 수도 있겠죠. 회로 저항이 킬로옴이면 미리암페어를 주시고 킬로옴이 아니면 암페어 주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킬로옴이니까 미리암페어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압과 전류의 B, VO와 IO의 B가 뭐가 된다? RTH가 된다. 세 번째, 좀 어려웠죠, 지금. 독립전원과 종속전원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개방회로의 단자는 단락시키고, 이 단락 전류를 구해. 이 전략 전류를 ISC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V 오픈 서킷 전압을 I 쇼트 서킷 전류로 나눠주면 된다. 이 개방 회로의 전압을 단락 회로의 전류로 나눈 것이 태분한 등가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RTH와 VOC를 구했다고 하면 태분한 등가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죠? 플러스 마이너스 VTH에 직렬로 연결된 RTH로 이렇게 등가회로를 거치고 떼어냈던 RL을 다시 갖다 부하를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회로를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5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분한 등가를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전원 변화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